올해 IPO 중에서 대어로 꼽히는 아이테크놀로지가 오늘 내일 일반 투자자 공모에 들어간다. 그래서 총 공모 주식의 25%, 530만 주를 일반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약한 청약 건수가 오후 2시 기준으로 260만 건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지금 주식이 풀린 게 534만 주인데 청약한 건수가 260만이면은, 물론 이제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받는 거긴 하지만 이 경쟁률이 상당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청약 증거금이 1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14조 원까지 봤는데 지금 아마 더 늘었겠죠. 오늘 저녁 때까지 포함하면은 15조 원이라는 우리 증시 대기 자금들이 이거 먹으려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지금 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최고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 신기록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미래에셋이나 또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계좌가 없어도 지금 만들어서 청약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신규 상장을 할 때는 호재가 넘칩니다. 호재가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져. 지금도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가볍게 SKIT라고 그냥 쳐봤어요. SKIT가 한 2달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시면 SKIT 폴란드 공장 100% 친환경 에너지도 가동한다. 공모청약 뭐 대박 났다. 22조 원이네요. 아까 제가 15조라고 했는데 지금 5분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22조 원이 몰렸대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22조 원, 아니 누가 이 종목에 22조 원이 몰리도록 했을까? 이 작업을 누가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이거는 SK그룹이 수년 전부터 작업을 쳐온 거에다가 최근에 언론들의 역할에다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는 어떤 식으로 또 의심을 하냐면, 이거는 뭐 저의 상상입니다만,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 비트코인을 일부러 좀 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어떤 특정 업종을 좀 박살 내가지고 사람들이 손절하고 차라리 아저씨 이거 안전한 거 하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SK그룹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SK증권 지점 앞에 새벽부터 긴 줄이 섰다고,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렵대요. 근데 찾은 사람이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SKIT라는 기업에 대해서 옛날부터 알았다면 미리 계좌도 서고 했겠지만, 지금 와서 계좌 터서 한다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을. 참고로 SKIT에 대해서 전문가들 중에서 저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사람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제가 SKIT에 대해서 무려 22조 원이 지금 여기에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오늘 보시면 개인들이 현재 양시장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는 1조 원, 코스닥 3,900억, 선물 쪽도 3,900억, 콜옵션 질러놨고, 그럼 다 합하면은 대략 한 1조 한 8천억 정도를 오늘 현물 시장에서, 현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야, 우리나라 진짜 이 동학개미들의 파워가 대단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떠났다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또 돌아온 것 같아요. 또 보면은, 그죠? 작년 6월 10일 날에 SK 이노베이션은 어땠을까? 어떤 분이 이제 단연코 최고다, 다 좋은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2019년도까지 반도체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포스트 반도체의 흐름을 이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 드려가지고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선정을 했죠. 이미 그 호재로서는 폭스바겐 등등등 뭐 다 페라리까지 들어가고 있고, 자회사 IPO 예정이다라는 거를 저는 이미 1년 전에 예고를 했었죠. 2000년에 터진다, 오를 수밖에 없는 최저점 바닥주 공개, 그죠? 내용과 제목이 일치하는. 그래서 그 당시 SK 이노베이션이 얼마였냐면은
12만 4천 원 정도였었어요. 12만 4,500원. 지금 얼마인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그때 이노베이션 설명드리면서 막 여러 가지 설명드렸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SK IT가 IPO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미 작년부터 작업했던 거예요. 기업 가치가 얼마냐? 보수적으로 봐도 6조 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보고서 이노베이션을 관심을 가지셨다면은 큰 수익이 났었을 것이고, 그 당시 보고서 그냥 지나가셨으면은 뭐 더 좋은 종목도 많았으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선취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IT 이거 계좌 만들겠다고 오늘 아침 새벽부터 가서 기다렸던 분들은 보나마나 뒤늦게 올라타신 거기 때문에 또 상장 초기에 빠지면은 하한가 받고 그러면 또 멘탈 나갈 수 있는 건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같이 봤던 종목들도 아래 보니까 뭐 SNU나 SFA나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보나마나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었죠. 작년 제가 6월 10일 날 2020년도 6월 10일에 SK 이노베이션이랑 SFA랑 SNU랑,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잘 보세요. 여기는 제가 장기 전략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그때 영상이 작년 6월이니까 올라가다가 약간 빠졌을 땐가요? 여기였었죠? 그 이후로도 제 기억에 SK 이노베이션 영상을 꽤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2차 전지주 중에서 남들이 다른 사람보다 LG 화학 보실 때 저는 좀 이노베이션을 응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노베이션이 당시에 12만 4,500원, 살짝 올라갔다 했었구나. 12만 4,500원 대비해서 32만원까지 갔으니까 상승폭은 LG 화학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근데 그때 다들 LG 화학이 짱이라고 막, 물론 LG 화학이 짱은 맞아요. 요거는 뭐 160% 정도 올랐네요, 당시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은 사실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들이고, 지금 와서는 애매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뭐 그런 것도 다 보면은 저 때만큼 매력적인 자리가 잘 없어요. 근데 지금 중소형 단기주 테마들은 저런 자리 있는 종목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단타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대형주들이 저런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저희도 집중 공략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SK이노베이션이 이런 자회사를 이제 머금고 있다 보니까 괜찮았던 거죠. 지금 보면은 이번에 미국의 S&P 500 기업들 중에서 약 한 84%의 기업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기업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대요.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 이런 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생각해보면은 다 망했는데 반도체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자금들이 쏠렸던 거고, 다 어려운 가운데 2차전지가 잘 나가, 2차전지만 성공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너무 흔해요. 그래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이라도 이제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적 믿고 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도체를 한번 예를 들면은, 반도체 수요가 내년까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 반도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투자 늘리고 있고, 지금 투자 들어가면은 공장이 하루 이틀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 한 2, 3년 뒤에 공장이 완성되고 그때부터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 사이 지금 이 수급 공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든 아저씨가 우리 삼성전자나 뭐 TSMC나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 투자하라고 얘기하는데, 투자하더라도 임기 절반은 지나야 공장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앞으로 좋을 거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대요. 근데 주가가 안 가고 있죠. 그럼 여기 혼란스러워하죠. 근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더 관심을 끄는 업종이 있을 경우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빠지는 걸 잡기 더 좋은 타이밍이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호재 나와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는 잡으려고 하면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비싸게 사야 되지만, 오히려 지금은 싸게 잡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요즘에 잘 안 가가지고 여기 4월 초에 좀 가나 싶더니 실적 발표 나오고 좀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만 더 견디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분석하는 대로 보면은 하방 압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가득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금만 올라가도 누가 이렇게 막 쏟아내는 거야, 물량을. 그 누가 쏟아내고 있냐? 기관 외국인들이 신나게 팔고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냐면 많은 개미들이 고지를 탈환한 그 시점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맨날 팔아요. 그 사이에 개인들은 신용을 동반해 가지고 엄청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는 이번에 실적이 못 나왔다면은 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번에 여기서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왔으면 아래로 한번 쐈겠죠. 폭락 한번 나오고 털어내면은 패닉셀 한번 나오고 잡으면은 아주 좋은 그림이 나왔을 텐데, 실적이 또 눈치 없게 좋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주가는 두 가지거든요. 지금은 뺄 만한 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횡보죠, 횡보. 어떤 애매한 자리에서 차라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도 그렇고 고점에 횡보할 때도 그렇고 악재가 나서 차라리 빠져버리면은 더 좋게 살 수 있는데, 오히려 호재가 나와버리니까 가기도 좀 그렇고 애매한 상태. 지금 횡보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좀 지루하게. 전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데, 이때 작년에도 보시면은 삼성전자 8월에서 11월 사이에 여기 10월 횡보했을 때 보면은 마지막에 결국 한번 털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 가다가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타이밍이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도 그때쯤이면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악재를 더 기다리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라는 게 뭐 삼성전자가 뭐가 이렇게 나쁜 일이 있다 그런 것보다는 주변 상황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더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삼성전자 털고 비트코인 사러 간다.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 다 제약주 사러 간다. 그러면 여기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 거냐면,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5만원대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때 한 달 동안 밀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저는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미래가치를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나중에 이거 15만원 이상 20만원 갈 종목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이거를 비싸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은 맞죠. 근데 거기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수년이 걸릴 텐데 몇 년 동안 똑같은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쉽지 않죠.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 다르고도 하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대비 저는 비싸다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저는 더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재미없는 횡보가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악재가 나와서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손절보다는 오히려 뭐 몰빵하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하이닉스 나오기 때문에 그 하락폭은 길진 않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 2분기 실적 언제 나오죠? 1분기가 지금 4월 말이죠. 1분기는 3월 말에 끝났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되니까 실적들이 한 주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6월 끝나고 나서 한 7월에서 8월 정도 되면 실적들이 나올 텐데 그때 나오는 실적은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종합을 좀 해보면은 이번에 1분기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떨어지거나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7, 8월 달, 그러니까 7, 8월이라고 하면은
7, 8월 달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1월 달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선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7, 8월 되기 전 6월이나 5월쯤 되면은 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면은 5, 6월 달한테 바로 반등 액션 시작할 수 있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좀 지지부진한다면 횡보도 좀 늘어지겠죠. 근데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확진자 추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4월 거의 끝나갔고 이제 곧 5월이죠. 한두 달 정도면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쪽에서 반등이 시작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금 빠지는 거에 대해서 갈아타시는 분들은 아마 한두 달 있다가 올라가는 거 보면 또 배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정현님들처럼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엔 얘기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 어떤 수치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거는 데이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공매도라는 게 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겠어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도 최신 정보가 아닌데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죠.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실적이 나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한 번의 결론을 여러분들께 이거다라고 이렇게 두 갈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방송 내용 들어보시면은 약간 빌드업을 저는 좀 하거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포함시켜서 본다고 하면, 공매도 갈 때 시작이 되니까 공매도가 영향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증시가 빠지는 거 보면서 벌써부터 공매도의 영향이 아니냐, 공매도 오기 전에 먼저 발 빼려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도 뭐 그럴 수 있다 봐요. 심지어 기관 외국인들 측에서도 약간 공매도를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해요. 실제로 공매도 하면은 좀 덜 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공매도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당연히 공매도 하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공매도는 변동성을 더 키우는 역할이지 단순히 밑으로 깨기만 하는 역할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 때. 그럼 지금 드렸던 얘기에서 또 한 가지 내용을 추가를 하자면은, 그래, 지금 대형주나 이런 대형 업종들이 좋은데 다음에 더 좋을 거다. 근데 지금 좋은 내용은 너무 식상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팔 수도 있고, 현재 확진자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이다. 그럼 종목들이 횡보하거나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타이밍이 좋게 거기다 공매도를 때린다고 하네. 그럼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데 2분기에 다가오는 실적이 더 좋을 거다. 7, 8월이고, 그 시간은 선반영 계산하면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빠지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빠졌다 올라가는 흐름들이 반복할 수 있다고 저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좀 이해를 시키면서 상황을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의 예상 시나리오로는 현재 지금 4월 말이니까 대형주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두 달만 더 견디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5, 6월 달만 견뎌보자. 이 시기에 이제 존버해야 되는 시간이고, 이번에 테마주로 좀 돈을 버신 분들은 안정적인 종목도 사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5, 6월 달에 종목도 모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작년 5월 달이 이때였었죠. 이때 제가 삼성전자를 많이 밀었을 때, 그때도 뭐 비슷했어요. 그때도 제가 삼성전자를 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건 실적이었거든요. 실적 좋다라고 해서 드렸었는데,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 실적 좋고 주가 밀려있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올라갈 땐 사라고 안 하잖아요. 저는 보통 빠졌다가 회복되는 거 보고 드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때 샀던 사람들이 분할 매도하는 구간이지 타임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도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전망은 가지고 있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행히 이번에 바로 떴으면은 우리가 사지도 못할 정도로 바로 쐈어야 되는 상황인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 매물도 좀 있을 거고 공매도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어찌 보면 대형주를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5월달 6월달에 있을 거라는 거죠.